어제 내가 보낸 거 읽어봤냐? 어서 와요. 그 친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지. 내신 1.66인데 수학 하나뿐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잘했던 친구야. 저기 서울에 있는 일반고아인데 나랑 중3 겨울에 처음 만나서 고2까지 수업을 했지. 고2 11월 달까지. 그때 내가 여기 왔잖아. 니들 꼬맹이 때. 1등급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실제 수능을 봤는데 조금 미끄러져서 결국은 이제 잘 갔지. 잘 갔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신은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수능 준비도 좀 잘 해야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너무 높게 썼어 그 아이가. 내신이 1.66인데다가 생기부를 좀 나름 잘 챙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약대하고 그 좀 상위권 대학에 있는 상위권 학과들을 쓴 관계로 아마 화공 쪽인지 전자공 쪽인지를 모르겠는데, 전기전자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육광타를 했지. 게다가 OMR 이슈도 있어서 84인 줄 알았는데 81이 뜨고, 근데 국어가 일단 100분위가 99였으니까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을 써서 교차 지원을 하자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붙었지. 그것도 그건데 아이가 참 괜찮은 아이였거든. 참 성실하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너희들도 좀 그랬었으면 좋겠어. 노트 펴? 설명 쭉 하게. 뒤에 저 A3인지 뭔지 뭐 그런 거 가져가도 돼. 도함수의 활용이야. 도함수의 활용은 수투랑 단원 순서가 똑같지. 접선, 평균값 정리, 극대화 극소. 그 다음에 그 극대화 극소에서 수투랑 다른 점은 뭘까? 함수가 다르다 말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우다 보니까 합성함수의 극대화 극소를 열심히 다루겠지. 출제확률이 100%겠지. 미적분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 다음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겠지. 미적분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극대화 극소를 이기도함수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네. 그것도 미적분의 고유의 영역이니까. 세기말 미적분이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가야 될 것 같고, 옛날에 있는 기출 패턴도 막 생각을 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나가면서 천천히 해나가면서 정리를 좀 하자고. 시작하자. 접선의 방정식. 그 1월하고 2월 동안에 기본서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기본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니까 네가 실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너 정한 기본서를 1월, 2월 달에 꼭 끝까지 보는 걸 추천해. 3월 달부터는 그 기본서를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돼. 바로 3모 끝나고 3호는 들여밟고 그 다음에 내신 치러야지. 내신 치르자마자 6모야. 내신 치르자마자 6모인데 그때 기본서를 볼 시간이 있을까? 그럴 리 없거든. 그 6모를 이제 탈탈 만약에 털렸으면 6모 끝나고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지 하고 기본서부터 보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러면 내년에 대학을 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기본서를 잘 정리해 놓고 꼼꼼하게 봐야 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어쩌면 최근 기출문제랑 다르게 좀 숨어있는 지엽적인 것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서를 볼 때 이거는 내신 유형이야, 뭐 내지는 여기는 뭐 논술 유형이야, 내지는 이거를 스스로 재단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다 습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미적분을 가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옛날 미적분 그 접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지수로가 함수 작년에 떴던 22번 류의 문제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 뭐 매개 변수를 취했고 확대 축소를 했고 심지어 미적분에는 회전하는 것도 있거든. 90도 회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그래.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라서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됐어. 해. 기본.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의 좌표가 있으면 땡큐, 없으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문제를 푼다. 그 t는 실수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f't가 될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하겠지. y는 f't가 있고 x-t 더하기 ft라고 쓴다. 뭐 수투던 미적분이던 해야 될 행동은 이건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밖에 점이 떴대. 대충 뭐 3,4가 떴어.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여기서부터 이제 미적분이랑 수투가 다르지. 얘를 집어넣게 되면 4는 f't에 3-t가 되고 더하기 ft야.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f가 3차 방정식이면 요거 t에 관한 3차 방정식 풀면 되고 f가 4차식이면 t에 대한 4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라서 신나게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초월함수를 만나게 되니까 지수로그 방정식이 필요하고 삼각 방정식이 필요하고 t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를 갖고 있는 거야. 푸는 거는 같고. 그 다음에 얘를 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같은 얘기지만 여기를 뭐 B점이라고 하면 t, ft 체감상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가 같다라고 하는 게 체감상 조금 편리하게 푸는 듯한 느낌이 든다. 뭔가 내가 수학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 빼기 ft 이렇게 하고 걔가 f't와 같다라고 푸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사실 뭐 똑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하나 씨. 야 이렇게 제끼고 나누면 같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체감상 조금 편하게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서를 보면은 혹은 기본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자꾸 법선을 물어보지. 법선을 묻는 이유는 뭐지 대윤아? 원. 맞아. 원하고 법선이 떠야 되는 이유는 동건아? 뭐 구할 때 그런 문제를 많이 봤지? 뒷자리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 대장님께서. 그래야 앞자리로 왔는데. 모르겠어. 지후야? 왜 법선을 연구하지? 이거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어떤 유형에서 그런 걸 봤어?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말로 하기 좀 그러니까 내가 할게.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이 직선, 얘를 법선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이 있대. 그 대윤이의 말은 이런 거지. 선생님, 이런 관계라면 원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상태였다고. 이렇게 됐던 거지. 일단 법선부터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자고. 그 법선의 경우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f't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니까 법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f't분의 1 x-t 더하기 ft라고 쓰면 된다. 이게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저런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근데 얘는 뭐 이런 데 쓰지 않았었나 싶어. 여기 함수가 있어. 음함수여도 되고 양함수여도 돼. 아무 상관없어. fx, y는 0 뭐 그래도 되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곡선을 연결했을 때 가장 최단거리가 뭐지? 뭐 이런 문제를 봤다고 우리가. 최단거리가 뭘까?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쯤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하고 이 점에서의 법선을 생각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겠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식이 되게 많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계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관계식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핵심이었지. 그러니까 접선과 법선을 생각하고 and 원까지를 고려한다면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특히나 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갖는 좌표가 하나밖에 없음을 보이세요. 옛날 기억년 디귿 문제 있었거든. 그런 거를 보이려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원이야 고구마 원을 만들게 되잖아. 원을 만들게 되면 이 그래프랑 음함수 꼴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빨간색 공통접선을 갖게 되고 접점의 좌표는 유일하게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이면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했지? 두 점에서 만나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니까 유일성을 보일 때 필요할 수 있다. 이제 히터를 꺼야지. 이게 히터를 틀면 졸려. 그 다음 여기서 좀 되짚어보면 이런 게 있겠지. 같은 얘기가 곡선이 있는데 직선이 있어요.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너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생각해서 너랑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많이들 하는 이런 짓.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곡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최장거리를 구해라. 똑같지 뭐. 너랑 평행한 접선을 생각하세요. 너랑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럴 때 거리를 구하면 얘는 최장거리를 묻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거리를 구하면 뭐 최단거리를 묻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접선을 가지고 놀면 된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접선을 가지고 노는 것 중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할 걸 그랬나?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할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렇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뭐 아래로 볼록을 먼저 하자. 이렇게 있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는데 접선이 있대. 여기 lx야. 여기가 fx야. 보시다시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l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의 이 접선 혹은 접선의 기울기 얘는 약간 좀 과소평가되는 느낌이 있는 거야. 얘가 접선이 근사각구 할 때 좀 이용을 하게 되거든. 위로 볼록일 때는 접선이 약간 과대평가가 돼. 함수값보다 좀 과대 포장돼서 지금 나오잖아. 얘가 과대 포장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럴 때는 좀 과대평가가 되고 이럴 때는 과소평가가 되는 건데 이렇게 그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접선이야. lx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게 나왔대. 여기 x는 a라고 하자. 크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하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니? 맞지? 맞아. 그러면 너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 미분이 가능할 때 그렇게 하자. 미분이 가능할 때 임의의 실수 x가 있는데 뭐 거꾸로지 뭐. fx가 있고 lx가 있고 항상 얘가 크거나 같아. 이렇게 접선이야. lx는 접선이야. 자, 시작. 아래로 볼록일 때 이런 거를 증명하라고. 시작. 위로 볼록은 네가 하고 아래로 볼록일 때만 증명해봐. 멋있다. 한 명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또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봐서 그렇지. 실수 전체에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고 접하는 접선이 있대.
fx x는 a. x가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모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하나 보자고. 이렇게 x가 이제 여기 있어. 그러니까 x가 a보다 클 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뭔가 이렇게 순간 변환로 대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제 대현이 말이 평균값 정리를 쓰고 싶어요. 이제 그랬어. fx 빼기 fa가 있고 x-a가 있어. 이렇게. 근데 걔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L'의 A 정도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맞아. 그럼 너는 F'C로 대체가 될 거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C는 A보다는 크고 X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겠네. 따라서 F'C로 대체가 된 것이 있고 걔가 L'A가 된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네.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 뭐라고 할까? 각 잡아줬으니까 한번 찾아봐. 해봐. 해봐. 그 큰 개요상으로는 이제 이런데 천천히 해보자고. 뭔가 이거를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라서 여기 시작 지점은 똑같을 거야. f의 x 빼기 fa가 있고 x 빼기 a가 있고 얘는 f'C로 대체가 됩니다. 단 c는 a보다는 크고 x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랬으니까 여기 범위를 주목해 보는 거야. a보다 c가 클 때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까 뭐 있을 거잖아.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 도함수가 증가 상태잖아. 이렇게 도함수가 증가니까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함수값이 커질 뿐만 아니라 수렴을 할 거니까 등호를 붙여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맞지?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그래서 x가 a보다 큰 쪽에서 하고 있잖아. 열심히 저쪽으로 보내. 저쪽으로 보내면 f'a가 있고 x-a가 있고 더하기 fa가 있는 채로 fx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네. 얘를 이제 읽어내면 되지. a, fa에서의 접선 이런 얘기잖아. 걔를 이제 lx라고 놨으니까 l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라고 설명하면 돼. 할 수 있겠지?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는 얘기는 똑같으니까 요거 하나 하시고 이제 과제로 있다가 혹은 집에서 x가 a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위로 볼록인 것도 한번 해봐.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됐지? 두 번째 마침 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했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하나 좀 더 할게. 이따가 변곡점 나올 때 좀 자세히 더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따 얘기할까? 그래 그건 이따 얘기하자. 네모 2번으로 갈게. 2번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쓰고 증명하세요. 쓰는 건 내가 해주고 있을게. 평균값 정리를 쓰고 증명하세요.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뭐로 증명하니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이니까 우리 해야 되잖아. 뭐로 증명하지? 평균값 정리를? 맞아. 롤의 정리로 증명해. 일단 평균값 정리를 일단 쓰고 나서 할게. 그럼 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이 사이에 있는 순간 변화율로 난 대체할 거야. 그래서 너를 C라고 두고 이렇게 하겠지? F'C가 K를 만족하는 이런 C값이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야. 근데 왼쪽이 기울기니까 오른쪽도 기울기의 표현이 돼야 돼서 그때 기울기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 여기를 이제 보여야 돼. 그래? 근데 얘를 보이려다 보니까 불편한 거지. 이용할 게 필요하지. 그럼 오래 정리를 해볼게. 롤의 정리는 고교 과정에서 증명하지 말래. 그냥 받아들이래. 받아들이면 돼.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양끝점이 같아. 양끝점이 같으면 뭐 이런 거겠네.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있으면 두 개 함수값이 같으니까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제로잖아. 여기가 제로여서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사이에 있다. 기울기가 0 되는 게 있다. 요거야. 기억 잘 나지? 그래서 얘가 F'C가 0을 만족하는 그런 C값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얘는 어디다 많이 쓰냐면 도함수에 해가 존재하는 걸 보일 거야. 이거의 근을 조사하러 가는 것이 포인트야. 그럼 도함수가 0 되게 하는 그 근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러 갈 거야. 그 값을 구하는데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잖아. 미분에서 0 되게 하는 것이. 근데 얘의 증명은 고교 과정을 벗어나서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게 여기에 포인트가 돼.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쟤는 함수값이 같다고 얘는 함수값이 다르잖아. 여기를 함수값이 같은 함수를 네가 설계를 해야 돼. 거기가 조금 어려워. 함수값이 같은 함수를 설계하라는 얘기는 이 두 함수가 교점이 떴으니까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많이 하는 짓이 있잖아. 차함수를 생각하면 함수값을 제로로 떨어뜨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차함수를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F에서 G라는 함수를 빼게 되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함수로 바뀔 거라는 거지. 그 시작을 함수 설계를 해야 돼. HX를 노는 시간 아니니까 지금은 간단하게만 할 거야. 이런 차함수로 만들었어. 이 함수는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고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돼. 지들끼리 연산을 했으니까. 그래? H의 A도 H의 B도 0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함수값이 제로인 걸 밝혔잖아. 그래서 H'C가 0을 만족하는 그런 C값이 AB 사이에 존재해. 얘를 통해서 구하고 싶은 거야. 평균값 정리를. 그러니까 함수만 잘 만들어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평균값 정리의 핵심은 이게 F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썼지? 나오는 게 F밖에 없어요. F밖에 없으니까 G를 뭔가 죽여야 되겠구나. 근데 G라는 것은 직선이니까
그 기울기만 f로 뭔가 표현하면 미분치면 그 기울기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래서 hx를 만들어. fx에서 이 g라는 함수의 기울기는 너랑 너랑 연결한 그 직선의 기울기일 거니까 걔를 써내면 된다. b 빼기 a분의 f의 b 빼기 f의 a. 여기가 이제 기울기지. 기울기가 되고 지나는 점을 여기를 택하자고. a, fa, x 빼기 a랑 fa를 놓고 이렇게 차함수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h'x를 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너는 f'x고 이분은 x의 개수만 필요하잖아.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해결 다 되겠지. 따라서 h'c가 0을 만족하는 거니까 f'c 빼기 b 빼기 a분의 아이쿠야 길다 fb 빼기 fa 얘가 0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해요니까 저걸 보일 수 있겠지. 차함수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한다.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떠든 거는 논술 시간에는 잠깐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능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거니까 잘 좀 기억해 주시고. f가 미분이 가능하대. 이렇게 f가 미분이 가능할 때 f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래. 그러면 f'x가 아니야. 이거부터 하지 말자. f'x가 0보다 크대. 지금 우리 미적분이 아니라 수투하고 있지. f가 증가함수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명제를 보자고.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 참이니? 요거 참이지. f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참이지. 참이고 반대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건 구라. 반례는 대충 상수함수 이렇게 두면 되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구라. 반례는 3차 함수 이런 거 x제곱 같은 거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것은 있으니까 반례가 되겠지. 그래? 그 문제의 표현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 x는 a에서 증가 상태 라는 표현부터 보자고. 도함수를 쓰지 말고. x는 a의 증가 상태라는 것은 여기가 a가 있지. a 주변을 보자는 얘기잖아. 아주 작은 양수 h를 동원을 해서 극값 정의하는 것처럼 여기가 a 더하기 h가 있고 여기에 a 빼기 h가 있어서 이렇게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는 말은 f의 a 빼기 h, f의 a가 되고 f의 a 더하기 h가 되고 이렇게 쓰게 되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로 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다만 좀 표현을 이렇게 해주기는 해야지. 아주 작은 양수 h야. 왜냐면 a 주변을 볼 거니까. 이해했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증가를 얘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구간에서 증가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얘는 원함수 갖고 막 놀고 있는 거라서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요.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증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지. 구간에서 증가 상태. 맞지? 자, 시작. 이거 증명 하나 하고 요거 증명 하나 하고 해봐. 또 오랜만이라 잘 모를 수 있어. 합시다. f가 증가임을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간에서 증가를 쓸 거야.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x1, x2는 이제 실세 원소라고 하고 함수값이 커져요. 여기를 보일 생각이야. 얘가 가정이고 대전제는 이거라는 거네. 그러면 함수값의 차를 보면 정역의 차로 나눠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거나 여기 있는 게 둘 다 변수면 평균값 정의를 쓰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러면 뭐 그런 관점으로 가자고. 얘는 f의 x2에서 f의 x1 얘를 뺀 게
0보다 크다만 보이면 돼. 이런 갖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 있는 정의역을 쳐다보면 x2가 x1보다 큰 거니까 이거를 x2에서 x1을 뺀 것으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 변함이 없을 테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f'C로 대체가 될 생각이고, 근데 대전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양수야. 얘도 가정에서 여기 양수지. 여기는 흰색이 양수인 게 당연해졌지. 그러니까 증명 끝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간단하게 보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는 수학 문제 풀다가 느닷없이 등호가 생기면 계속 우리 뭐 했더라? 부등식 만들었지. 샌드위치 연기 때문에 끼는 거잖아. 뭔가 부등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쪽 부등식, 요쪽 부등식 다 만족하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약간 좀 우격다짐 뭐 이런 느낌이지. 여기를 x 더하기 h가 있고 x 빼기 h라고 둬. 임의의 실수 x 근처에서 지금 보는 거잖아. 증가 상태를 보는 거니까 뭐 양수 h를 이렇게 동원을 하자고. 알고 있는 부등식은 f의 x 빼기 h보다 fx가 더 크고 f의 x 더하기 h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해보자고. 여기부터 너는 f의 x에서 f의 x 빼기 h를 빼면 이게 0보다 커. 이게 보장이 돼 있는 것이고, h가 양수니까 h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 변함이 없어. 그 리미트 h를 0 오른쪽에 보내겠지. 이제 조금 조심하자고. 0 오른쪽에 보내면 극한 입장에서는 우극한. 그 다음에 다가가는 상태로 쳐다보면 여기가 x가 되고 x 빼기 h가 되는 거니까 고정점은 얘야. x, fx. h가 0 오른쪽에 가면 x, fx보다 작은 쪽에서 붙어먹는 기울기의 극한이니까 방향성을 따지면 좌미분 계수겠지.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거고 좌미 우미가 같을 거잖아. 그래서 등호가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지. 이쪽도 해보면 똑같이 해. 얘가 f의 x 더하기 h 빼기 fx가 0보다 큰 상태야. 그 h로 나눠도 부동호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 리미트 h를 0 오른쪽에 보내겠네. 그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얘는 그 우미분계수이자 우극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미분계수이자 우극한이 될 거니까 미분이 가능해서 등호가 붙는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됐어. 그 자세한 그 평균값 정리에 훨씬 더 많은 활용들은 다음 논술 같은 데도 좀 보기로 하고 수능에 필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그 다음에 극대화 극수. 변곡점을 먼저 할까? 그래, 할 말이 많으니까 변곡점을 먼저 하자. 이거부터 할게. 미안.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다시 쓰자. 변곡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어색한 것부터 할까? 정의부터 할까? 정의부터 하자. 정의부터 하면 일단 정의부터. 아래로 블록 할까? 아래로 블록 할게. 아래로 블록에서 증가하는 건 너고 아래로 블록에서 감소하는 것은 너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의는 뭐 이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AB 연결한 선분 아래에 호 AB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AB를 연결한 선분 아래에 호 AB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AB를 연결한 선분 아래에 호 AB가 있다. 여전히 똑같네.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지. 아래로 블록이라면 저런 걸 가지고 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감이 잡힐 건데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라는 얘기를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잖아. 그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씩 볼 거야. 두 번째, 아까 봤던 것부터 할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크기 비교했다. 이것부터 보자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크기 비교를 했다.
아래로 볼록 위주로 할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전부 다 출제가 됐지 뭐. 선분 AB 아래에 호 AB가 있다 이렇게 있는 거니까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A에서부터 B까지 걔는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그걸 쓰는 거야. 구간은 A에서부터 B까지야. 이렇게. 그래서 FB 빼기 FA 얘를 B 빼기 A로 나눴어. 걔는 F'A가 있대. F'A가 있으면 네가 더 커. 이렇게. 얘 이 두 개가 같게 되면 직선일 때는 같잖아. 직선일 때는 같은데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크기 비교를 해놨으면 이거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F'B가 되잖아. 그럴 때는 F'B가 더 크다. 요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아래로 볼록이 이러니까 위로 볼록 또한 그렇겠지. 똑같이 보면 될 일이야.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까 잠깐 봤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뭔가 대체되지 않니? 여기 어딘가에 순간 변화로 대체가 돼요. 이렇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게 얘가 F'C 이렇게 대체가 된단 말이지. 근데 C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구간을 쳐다보면 A에서부터 C까지 쳐다봤잖아. 그러니까 A에서부터 C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F'A가 있고 그 다음에 F'C가 있고 이게 크다고? 그럼 도함수가 증가 상태라는 거잖아. 도함수가 증가 상태니까 구간 AB 사이에서는 아래로 볼록이 당연해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지? 이 얘기는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가지고 놀면 돼. 대단하겠어. 또 아까 했던 얘기에 같은 얘기 F'A X-A 이 뒤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데 그냥 노멀하게 FA를 던지자고 읽어내면 돼. A, FA를 접점으로 갖는 접선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X는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 접점은 A, FA 읽어낼 수 있겠어? 그렇게 읽어내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그림을 다시 쟤를 데리고 오자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야. 그 저 말이 지금 뭐냐면 A, FA를 접점으로 갖고 접선이 있는데 X는 그 접선에다가 B를 지금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FB가 더 커요 라고 하면 그러네.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얘도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 이 문제가 그 옛날에 한옛날에 변수 등장시켜서 30번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 근데 그 30번에 나왔을 때 사실 이게 같은 소리야. 이게 다른 소리가 아니야. 두 개가 같은 소리인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얘는 FB에서 FA를 빼지. 근데 여기서부터 캥겨. B가 A보다 클 때는 괜찮아. 나눠도 B가 A보다 작으면 부동호만이 반대로 바뀌고 B가 A면 좀 귀찮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처럼 그냥 B가 A보다 크다고 하면 B 빼기로 만들어 놓는다고. 만들어 놓고 걔가 F'A가 되는 거니까 그래 아까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문제 한정 얘를 접선에 대한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크기 비교로 인정했던 것이 훨씬 해결하기가 좋았어. 변수가 떴을 때. 그래서 표현만 좀 익히라고 얘기한 거야. 좀 익혀줘. 그렇게. 네 번째. 넓이 관계를 해볼게.
관계. 넓이가 아닐 수도 있어서. 첫 번째 노멀 모드. 계속 내가 아래로 볼록을 했잖아. 그 아래로 볼록을 해야겠지.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자, 일단 여기부터 짚고 넘어갈게. 함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적분을 쓸 거거든. 적분을 쓸 텐데 그 x축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상관없이 성립하는 식이야. 쓸 것은. 근데 이해를 돕고자 x축을 여기다 둘 거야. 할게.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뭔가 알 것 같은 그림이 나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 부호를 가진 넓이라는 뜻이지. 지금은 넓이랑 전적분의 결과가 똑같은 것이고 x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너가 있고 넓이 관계는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사다리꼴을 등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겨. 이렇게. 여기는 FA, 여기는 FB, 여기가 생겨. 그러니까 함수값의 평균을 하고 이렇게 함수값의 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b 빼기 a를 곱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사다리꼴이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맞지? 가끔 뭐 동호를 붙여도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 어쨌든 아래로 볼록. 근데 왼쪽에 적분의 결과가 나왔으면 오른쪽에 있는 만약에 숫자가 보이잖아. 숫자가 보이면 너는 이거 넓이로 해석할 거야. 부호를 가진 넓이로 해석할 거고 여기는 식이 뜨거나 문자가 뜨잖아. 그것도 계속 넓이로 바라보려고 되게 애를 써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를 이제 쳐다보면은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랑 밑변의 길이를 곱한 거니까 함수값의 평균은 너랑 너랑의 평균이어서 뭐 요쯤 있겠지. 너랑 나랑 같은. 왜냐면 여기가 FA고 FB니까 여기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냐. 걔를 이쪽으로 보내면 직선 위에 있을 게 뻔하잖아. 이쪽으로 보내서 얘는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과 적분의 결과를 크게 비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직사각형보다 무엇이 편하겠어? 사다리꼴이 훨씬 편하겠지. 그래서 직사각형이 뜨더라도 사다리꼴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 보여. 어쨌든 사다리꼴. 직사각형 다 좋아. 직사각형을 봐도 사다리꼴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조금 응용. 이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가 있는데 얘를 B 빼기 A로 나눴네. 이렇게 나눴어. 일단 오른쪽은 쉬워 보이는 게 쟤를 그냥 쓰면 되거든. 지금 그 아래로 볼록일 때 하고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일 때 f에 A 더하기 f에 B가 있어서 2분의 이걸 박아놓으면 이 말이나 이 말이 다를 리가 없잖아. 등호가 붙어도 뭐 상관이 없고. 근데 왼쪽에 동생이 와서 이랬댄다. 그리고 f에 2분의 a 더하기 b라고 써댄다. 참이야 거짓이? 참이라면 왜 참인지, 거짓이면 왜 거짓인지. 자, 해봐. 시작. 해봐. 어머, 제가 노멀 모드가 아니야. 평가하는. 잘 보여? 첫 번째, 혹시 이거 너 본 기억 없니?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할 때 나왔던 개야. 이거를 설명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구간 전체에서의 평균 높이, 뭐 함수값의 평균 이렇게도 얘기했어. 구간 전체에서의 평균 높이. 한번 따라해봐. 구간 전체에서의 평균 높이. 다시. 구간 전체에서의 평균 높이. 그 잠깐 예를 좀 들어보면
조금 쉬운 함수를 가지고 올까? 아, 이걸 먼저 설명하고 할까? 그래, 쟤를 먼저 설명하고 하자. 일로 와봐. f가 연속이야. 뭐 할 거냐면 이해할 거야. 적분에 관한 표현값 정리를 살짝 얘기할 거야. 에이. 적분에 관한 표현값 정리는 그림이 좀 비슷하지? 계속 아래로 볼록으로 할까? 뭐 그러자. 아래로 볼록 하면 A, B가 있어. 만들었어.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했대. 너랑 똑같은 대충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이 어디엔가 있을 것 같은 거지. 이렇게 어디엔가 지금 있을 것이고, 너랑 안 같아 보이지만 넓이가 같은 지점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뭐 걔가 B 빼기 A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는 FC가 되는 거니까 FC가 된다. 그래서 너는 FC가 돼. 따라서 이런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C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B 빼기 A분의, 그 수능 수업할 때도 왜 이렇게 힘드냐. 그 평가를 좀 내지 좀 말지. 이거를 만족한 C가 AB 사이에 있다는 말이잖아.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대충 넓이를 밑변으로 나눴으니까 높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때의 이 F의 C는 구간에서의 평균 높이라 했다. 따라해봐. 구간에서의 평균 높이. 왜냐면 이 평균값 FC를 마치 등차수열처럼 평균 곱하기 항수로 계산하는 느낌이잖아. 평균은 FC가 있고 항수가 실수 전체에서 B 빼기 A를 곱하는 거지만,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간에서 평균 높이라는 거야. 근데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일 때는 구간에서의 평균 높이가 중점에 대한 함수값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즉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끄럽다고? 여기다 할게.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은 막 이런 걸 막 자꾸 물어. 모를 것 같아서 묻는 게 아닌데, 보자고. 얘는 y축 대칭인 함수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 친 다음에 2배를 하면 되잖아. 그 2배를 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dx를 한다? 얘가 3분의 1이지 않냐. 맞지?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 fx가 너야. 그럼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했는데 b 빼기 a로 나눈 거지. 형 집중! 그러면 얘는 구간에서의 평균 높이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의 평균 높이잖아. 그 걔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fx가 x제곱이야. 많지는 않아. 한두 문제 있어. 적분에 관한 표현값 정리를 알면 편리하게 푸는 문제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저 얘기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열심히 쳤잖아. 걔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걔가 3분의 1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때 이 높이가 얼마라고? 3분의 1. 그 말이라고. 얘가 3분의 1인데 함수값이 최대값 최소값, 오른쪽만 보면 되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보면 너랑 함수값의 평균이 여기서 나타내질 거라고. 이렇게 나타나져서 함수값의 평균은 뭐 이쯤 있겠지. 여기는 함수값의 평균이고, 맞지?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지 않니? 평균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있는 거니까 얘는 평균에 대한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디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유는 그림상 그렇잖아. 넓이가 같은 지점을 찾으려니까 어떤 때는 좀 두꺼워서 넓이가 좀 크고 어떤 때는 얇아서 넓이가 좀 작을 거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또 반대되는 것도 뭐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어서 뭐 이런 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가 이제 1인 거지. 이렇게. 그럼 얘도 뭐 그렇겠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을 난 상상하고 그림을 그린 거야. dx를 해. 근데 구간의 길이가 이제 2니까 2분의 1로 나눠. 이 말의 뜻이
요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쳤는데 걔랑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이 높이를 찾아라. 이런 말인가 똑같은 거 아니냐 얘가. 됐지? 그럼 적분을 해보면 되겠네. 적분을 해보면 어쨌든 그 y축 대칭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dx 이렇게 돼요. 아유 진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더하기 1이야. 3분의 2가 되겠지? 여기는 3분의 2면 좀 또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래. 계산 맞겠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맞네. 요만큼의 거리가 3분의 2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림상에 아까 왜곡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이 의미는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됐지? 여기는 평균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잖아. 위로 물록인데 평균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구간에 대한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 더 높은 거지 얘가 지금 위로 물록이니까. 마이너스에서 1까지 쳐다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소리야. 그럼 만약에 위로 볼록인 함수였다면 이렇게 됐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예를 좀 적어두라고. 여기가 어색할 거라고. 그림 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악한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메모하세요. 이제 조금 쉬자. 자, 방금 했던 거 또 다른 관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선생아, b 빼기 a를 이렇게 곱할게. b 빼기 a를 이렇게 곱할게. 그럼 얘는 그냥 순수하게 넓이로만 봐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평균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을 거잖아. 이렇게 2분의 a 더하기 b.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사다리꼴을 그릴 수 있냐? 얘도 그릴 수 있을 거잖아. 왠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에 있고 그 FA랑 FB를 더해서 사다리꼴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만 알지 말고 같이 병행하자는 소리야. 됐지?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어색하다고 이게. 평균에 대한 함수값을 높이로 여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이제 애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됐지?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5번째. 다섯 번째는 그거 젠센의 부등식. 방금 했던 얘기랑 연장선이지. 이렇게 가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X축을 대충 이렇게 놓고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성립하는 거야.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아. 괜찮은데 첫 번째 노멀 모드.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 있어요. 함수값의 평균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지. 그러면 평균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이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FA랑 FB 여기 요거랑 요거 여기 FB고 FA고 평가원에서 한 번도 안 냈다? 전세내 부등식 한 번도 안 냈어. 교육청에서만 나왔어. 집중. 그럴 때 FA랑 FB의 평균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고 너랑 나랑 같아. 이렇게. 그 말은 직선을 만들어내서 여기 쪼로록 가면 여기에 있는 것이 얘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더 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또 이것만 될 뿐만 아니라 내분점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여기가 뭐 대충 2대1 이렇게 2대1 내분점을 잡아. 그럼 너는 3분의 A 더하기 2B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f의 3분의 a 더하기 2b 읽어내면 돼.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읽어내면 돼. 읽어내면 되고 손 빼고 그 다음에 함수값의 내분점을 찾을 건데 얘가 이제 2대 1이잖아. 그러면 일단 2대 1로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어. 이렇게 함수값의 내분점은 2대 1이면 이쯤 있어야 되는 건가? 2대 1 그래야 맞겠다. 2대 1 정도로 하게 되고 여기 있는 함수값은 3분의 f의 a 더하기 2배 f의 b 이렇게 될 거고 함수값을 내분점한 거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어. 됐지? 이렇게. 그래서 너는 함수값의 내분점 3분의 이것도 안 나왔어. f의 a 더하기 2fb. 한 3, 4년 전쯤에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수능에서 되게 중요해. 그런 얘기할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모르니 하자고. 세 번째. 이 얘기하면서 끄트머리는 여기로 귀결을 했지. x좌표가 ta 더하기 1 빼기 t의 b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 t가 0과 1 사이인 경우 이런 표현을 항상 즐겨 써왔었어. 얘를 보면 여기를 보면 되지. 3분의 1에 a가 있고 3분의 2에 b가 있는데 ab는 x좌표잖아. 그 x좌표가 이렇게 생겨 있다는 뜻이고 이 개수의 합이 이제 1인 상태니까 개수의 합이 1이 된다면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t값이 존재한다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내분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f의 ta 더하기 1 빼기 t의 b 이거를 읽어내면 돼. 내분점들에 대한 함수값이 오구나 이렇게 읽어내면 되고 그 다음에 tfa 더하기 1 빼기 t의 fb 이렇게 하면 함수값들의 범위는 여기야. 함수값들의 내분점을 모아놓은 것이로구나. 이게 더 클 때 그러해. 비율이 지금 똑같으니까. 맞지? 벡터에서 x 벡터가 있어. ta 벡터가 있고 1 빼기 t의 b 벡터가 있어. 단 t가 0과 1 사이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게 뭐야 지우야? 지우야 얘 뭐야? 그래프? 현구야 뭐야? 질 수 없다 성남고. 동건이? 위치 벡터. 대윤이? 정민이? 질 수 없다 여의도고. 대현이? A와 B 벡터를 T 대 1-T로 내분하는 벡터. 내분하는 벡터들의 모임. 내분하는 벡터들의 모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작년 수능 22번을 잠깐 떠올려봐. 확대 축소로 설명을 했고 그 기울기가 한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있었을 때 여기 a, b라고 두면 ka, kb로 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고 벡터 관점으로 설명해 보면 벡터가 평행하잖아. 그러면 벡터가 실수배가 될 거 아니겠냐.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한 아이들이라면 그 좌표를 설계를 할 때 ka, kb로 노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얘는 이런 거지. 여기가 a점이야. 여기가 b점이야. 시점을 통일시킨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아유 기하 좀 했으면 좋겠다. 할 기회가 없네. 아무튼 이렇게 위치 벡터가 있어. 위치 벡터가 있어서 여기를 a 벡터라고 하고 b 벡터라고 하고 지금 대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t가 0과 1 사이가 분명하다면 내분점들의 모임인데 그 벡터들의 모임인데 이게 찍어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분 AB의 방정식이 얘라는 얘기야. 선분 AB의 방정식이. 만약에 t가 제로잖아. t가 제로면 b 벡터야 그냥. 예. t가 1이잖아. t가 1이면 a 벡터야. 예. 그 다음에 잘은 안 나오는데 t가 0보다 작거나 t가 1보다 크다 이런 게 있으면 밖에 있는 거지. 외분점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얘가. 그래서 토탈 이거를 지우잖아.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얘는 그냥.
되지? 그 관련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내분점들을 모아놨겠구나.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내분점을 크기 비교해라. 젠센의 부등식. 아까 거랑 같이 연동을 시켜서 보면 될 것 같아. 여섯 번째. 메모해. 그냥 써. 정민이가 동생이 있니? 없니? 대윤이 동생이 있니? 아, 그러니 몇 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이야? 그 대윤이 동생이 와서 대윤이한테 여학생이야, 남학생이야? 아, 남자야? 형! 변곡점이 뭐야?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이계담수가 0 이고 이계담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 아, 그러네. 그 동건이는 동생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아,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 아하, 맞지? 지금 잘하고 있어. 지훈은 지환이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위로 불러 아래로 바뀌는 점. 지금 다 할 얘기를 다 하고 있지. 형구는? 씨, 얘기하려는데 앞에 새끼들 다 얘기했지 지금. 우주는? 아, 그랬냐? 대현이는? 결정적이네. 결정적이다. 동생이 없다. 아, 그러네. 그래, 그 얘기를 해보자. 훌륭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점,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함수는 함수의 변화를 보는 거야. 이계도 함수는 변화의 변화를 보는 거야. 경제 성장 같은 거 있잖아. 경제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다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구간으로 돌입하여 이게 점점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뉴스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의 변곡점을 만나고 이런 말 들어봤지. 그게 이제 이런 게 될 거고. 물체를 던져 이렇게. 툭 던져. 운동하는 그 힘이나 물체 뭐 운동이나 이런 걸 볼 때 보면은 변화의 변화, 위치의 변화는 속도,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위로 딱 던졌어.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형, 물건 던졌다고. 던졌으면 속도는 줄어, 그지? 속도 줄어. 그 가속도는? 뭐 아니야? 뭐가 아니야? 가속도는 정민이가 얘기해봐. 가속도는 줄어들어? 아, 그렇구나. 그러네. 지후야. 물건을 던지면 가속도가 줄어들어? 위로 던졌어. 툭 던졌어. 중력은 있는 세계야. 지구에서 던진 거야. 무중력 아니야. 던졌어. 가속도가 줄어들어? 존나 멋있는데? 이씨. 속도가 일로 던지는 게 양이고 일로 내려가는 게 음이라고 생각하자고.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속도가 이쪽으로 던진 게 양수라고 하면 가속도도 이게 양수겠지. 속도가 일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음수잖아. 가속도도 음수겠지. 됐어. 정의했어. 일로 던졌을 때 가속도는 이제 줄어들어. 일정해. 아, 그래. 떨어질 때는? 일정해. 왜?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등속 원운동에서는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야? 진짜야? 일정하지 않다.
접선의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가속도의 방향이 정해지지 등속 원운동에서는. 물리 시간에 하세요. 물리 시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됐어. 알았어. 됐고 아무튼 변곡점인데, 아이 참나. 여기에서는 그 아래로 볼록일 때는 과소평가가 되고 위로 볼록일 때는 과대평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과소평가에서 과대평가로 바뀌는 이 상태에서는 이런 접선이 되겠다, 이걸 알 수 있고, 변곡접선의 특징은 접선의 정의가 미분계수처럼 정의하면 되거든. 이 여기가 있으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이 있어요. 요 직선도 수렴하고요.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이 있어요. 요 직선도 수렴을 해서 두 직선이 같을 때 걔는 접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변곡접선은 뚫리는 접선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근데 기울기가 점점 커져갖고 최대값을 찍고 다시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기울기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변곡점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지랄 발광해서 막 변곡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전에서는 변곡점을 갖는 그 x좌표에서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맞지?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이 말을 하잖니? 그럼 a 주변을 보는 거야. 어디를 본다고? a 주변을 볼 거야. 변곡점이 여러 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a 주변을 보면 f'x 도함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f'a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를 쳐다봤는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도함수에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것은 도함수에서 극값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 맞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도 뭐 마찬가지지 뭐. 변곡접선은 뚫리는 접선이고, 요렇게. 그 다음에 x는 a에서 가보자고. a 주변을 막 살펴볼 거야. a 주변을 살펴볼 건데 f'x, x는 a 주변에 있는 임의의 x야. f'a가 되고 기울기 최소값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도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 변곡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태가 돼. 그래서 3차 함수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것이 변곡점인데 도함수를 그려보면 내려가서 도함수를 뭐 이쯤에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만들고 f'x가 있어. 도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지점, 이 지점 있잖아. 여기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 맞지? 이렇게 변곡점은 그렇다. 좀 더 얘기하자고.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x는 a에서 사실 뭐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 변곡점을 갖는데, 변곡점이란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거기, 그 x좌표, 변곡점 x좌표는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x좌표.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f2'a는 0이다. 첨이학 어디지요? 옛날에 기억니은 뒤에서 나왔어요. 참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아? 쎄하지? 그 쎄함을 기억해. 거짓말이야. 이렇게?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f2'a가 0이잖아. x는 a에서 변곡점을 가져? 아니지.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알거든. f2'a가 0이라는 말은 x 4제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미분을 해도 x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변곡점은 아니지. 여기는 아니야. 마치 얘는 뭐랑 똑같냐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데 f'a가 0이니 이것도 하자고.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야? 아니지. 심지어 불연속인 함수에서도 그렇잖아. 되잖아. 안 돼. 그 f'a가 0이면 극값을 가져? 이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아닌 이유가 차수 하나 내리면 되지. 이렇게 관계가 다를 수가 없다. 왜? 도함수의 극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지? 근데 아래 거에서도 f'x가 존재한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미분이 가능했을 때 그 값을 가져. 그러면 잠깐만, 이건 참이야? 의심돼. 벌써 또 이제 또 헷갈리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고. 이런 불가능한 거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맞겠지. 됐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그 값을 판단하는 것은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 주변의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미분 가능성을 배제하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만 관찰하면 되겠지. 그지? 함수의 변화. 여기 얘가 만약에 f2'x가 존재하면 x는 a에서 변곡점을 가지면 f2'a가 0이다. 얘도 참이겠지. 관계가 똑같으니까. 맞지? 요딴 거에 발례는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x는 a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변곡점인 건 맞잖아.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가잖아. 그건 맞는데 함수 열심히 조작해보면 0 안 되는 거 나올 수 있잖아. 됐지? 이렇게 만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헷갈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됐어. 네모 3번. 극대와 극소. 극대와 극소에서는 뭐 지금 시각 설명 다 해서 필요한 것만 짚자면 x는 a가 있지. a 주변의 상황을 관찰하는 거야. a 주변의 상황을 관찰하는 거니까 h가 양수인 걸 동원을 했대. 그러면 a 주변이니까 아주 작은 양수겠지. 여기를 a 더하기 h라고 두고 여기를 a 빼기 h라고 둬서 f에 a 빼기 h 걔보다 fa가 크거나 같고 f의 a 더하기 h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할 거고, h는 아주 작은 양수라고 정의만 한다면. 두 번째,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을 논하고 있는 거니까 f의 x가 있고 f의 a가 있으면 fa가 항상 크거나 같다. 전제 조건 좀 달아줘야지. x는 a 주변에 이미 x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도함수 때도 지금 봤지만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걸 좀 잘 보셨으면. 그래서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에서도 그 값은 있다. 여기다 찍으면 극소겠지?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있는 거니까. 그 값이라는 것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이어서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기억해야 돼. 왜냐면 합성함수의 극한 구할 때, 아니 극대극소를 할 때 극한으로 보내놓을 거거든. 극한으로 보낼 건데 거기서 꼬일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다시 불연속 함수이기는 하지만 얘는 그 제거 가능 불연속이잖아. 제거 가능 불연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x는 a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함수값 정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극소값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점이 찍힌다. 그러면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대값이 있다. 좀 특별한 함수지. 이런 건 묻는 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그 값은 여기 있을 거다. 극소값이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해. 얘는 그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왜? a 주변을 보면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여기 a잖아. 그 값이 있는 거야. 극대겠지. 이렇게. 그 다음 x는 a에서 상수함수가 펼쳐지면 여기는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나 둘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극점의 x표는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이야. 끝. 두 번째, f2'x로 f의 극대와 극소를 판별하고 싶어. 수투에서는 볼 일이 없지. 미적분에서는 도함수를 구해놓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해놓고 0되게 하는 값을 찾은 후 주변 부호를 관찰하자, 이거였거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근데 도함수를 구해서 0되게 하는 값 찾기는 편해. 근데 도함수에서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너무 불편한 거야 지금. 너무 불편할 때 이계도함수를 데리고 와서 판단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야, 어떻게 하면 되지?
빨리 생각해. 생각해봐. A 주변을 관찰한다. A 주변을 관찰할 거야. 여기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일단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F'A가 0인 건 맞을 거야. 미분이 가능하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조건이 더 있어야겠지. 미분에서 0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A 주변을 관찰해보면 이 주변에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주변이잖아. 극한을 보내는 거가 마찬가지거든. 주변이란 말이지. 주변이어서 그래? F2'A가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니까 0보다 작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니까 좀 편한 게 이기도함수 구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면 구해놓고 값만 딱 때려넣으면 0보다 작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a가 있고 a 주변에서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짐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주변을 찾아보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간다고. 기울기가 증가하잖아.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F'X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A 주변에서 F2'A도 0보다 크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결정적으로 전제 조건이 지금 있어. 그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에서는 이걸 얘기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런 함수가 뜰 것 같지가 않으니까 편안하게 지금 가자는 거야. 지금 전제 조건이 계속 이기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지금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니까 편안하게 지금 가도 된다고. 할게. F'A가 0인 상태고 and F2'A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 유용하게 쓰이니까 문제를 풀다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다가 실패하잖아. 이기도 함수가 구하기 편해야 돼. 이거 구하다가 집에 가면 안 돼. 구해놓고 나서 값 때려놨을 때 이걸 가지고 그 값을 판단하자. 이렇게 정하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문제 풀면서 살짝 설명을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지 이제. 출제확률 100%?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극대값은 로컬 맥시멈, 극소값은 로컬 미니멈 이런 거니까 주변으로 보낸다는 걸 계속 생각하면 돼. 주변으로 보낸다는 걸 계속 생각하면 되고 주변으로 보낸다는 말은 극한을 보낸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분필이 많아졌죠. 이 학원어머 분필이 하나에 얼마게? 한 개? 2,000원? 200원? 1,000원? 200원. 한 개 200원. 형광색은 600원. 결정적으로 이제 분필 던지기를 못해. 문교 분필 그런 거 할 때 옛날에 이제 수업할 때 한참 전 얘기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막 집중하라고 던지고 막 이랬거든. 옛날에는 나도 이제 그랬는데 저거는 못 던져. 이게 비싸. 72개 들어가 있어 한 통에. 대충 계산이 되지 그러면. 됐다.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F의 GX 이걸 미분 쳐. F'의 GX 곱하기 G'의 X. 얘를 가지고 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는 가장 안전한 거는 얘가 0되게 하는 값을 찾는다. 왼쪽이 0되게 하는 값을 찾는다. 그 다음에 부호조사한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떠도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가 떠도 이 방법을 택하면 미끄러지는 게 없어. 이제 도함수가 불연속인 걸 배제하고 얘기할게. 미분이 불가능한 것도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도함수가 불연속인 건 배제하는 거야. 오케이. 그 상황에서는 이게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두 가지 기준점을 잡고 하기로 했지. 그러면 첫 번째 기준점 속함수 gx가 극값을 갖는 x.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겉함수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역되는 함수다 보니까 속함수가 계속 속함수만 가지고 노는 거지. 속함수가 a를 만족하는 x 이렇게야. 이렇게야. 다시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와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면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 이 두 개를 찾는다. 근데 찾아놨더니 여기에는 x가 a하고 b하고 c였어. 아래에 있는 x가 a하고 d였어. 이렇게. 그러면 극값을 갖는 x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겹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1번이랑 2번의 합집합이야. 결론만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어. 1번하고 2번의 합집합이니까 A, B, C, D 여기가 극값을 갖는 거야. 다만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확인을 다 해봐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4년 전만 해도 극값을 갖는 x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고 하자 이렇게 냈어. 그러니까 사교육업자들이 맨날 이딴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 왜냐면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 얘가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얘가 0되게 하는 값을 찾아서 증감표를 통해서 확인을 보호조사를 다 한 후에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얼마나 좋은 표현이냐면 어떠한 함수를 만나도 다 된다는 말이야 그거는. 근데 사교육업자들이 이제 어차피 도함수가 불연수인 잘 안 나오니까 미분 불가능한 거 포함해서 야 이거 뽑아놔. 합집합이 극값이야 전부 다. 아무 생각 없어도 돼. 그리고 쭈루룩 써.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평가원이 싫은 거야 그게. 이제 요즘에 묻는 스타일은 극값을 갖는 x를 묻는 게 아니라 극대값을 갖는 x가 뭐야? 극소값을 갖는 x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걸 뽑아내는 게 먼저네. 그리고 왜 이것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네. 맞지? 그걸 할게. 두 번째 거 먼저 할게요. 속함수가 극값이 지금 없잖아. 극값이 없으니까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 x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네. 근데 겉함수가 극값을 가졌어? 그럼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a를 데리고 오고 x를 뭐라고 할까? 하트라고 했냐? 하트.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저 합성함수의 극값을 조사하는 것은 다시 쓸게 이거. 이 합성함수의 극값은 여기다 대고 부호 판단을 할 텐데 x가 하트에서 부호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출발할 거야. 되지? 그럼 이제 이 G'X는 x는 하트 주변으로 가면 얘는 도함수가 정해지는 놈이야. 항상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수로 정해줘. 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왼쪽만 보면 되네. 그러면 하트로 갔을 때 하트 왼쪽으로 가면 속함수의 치역이 a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고 있잖아. 이거를 잠깐 극한으로 표시할게. 여기다가 x가 하트 왼쪽으로 가면 속함수의 치역은 gx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a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a보다 작은 쪽에 갔을 때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되거든. 그 a보다 작은 쪽에 갔을 때 위를 쳐다보면 되지. 위에를 쳐다봐서 도함수의 부호를 볼 거야. 도함수의 부호는 음이잖아. 감소니까 얘가 음수가 돼서 아 너는 음수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를 이번엔 하트 오른쪽으로 보내. 지금 왜 그러고 있냐면 그 값이라는 것은 하트 주변으로 갔을 때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극한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라는 거야. 하트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요. 근데 속함수의 치역이 a보다 큰 쪽에서 가잖아. a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위를 쳐다봐. 위를 쳐다보면 증가 상태네, 양수네. 그래서 여기는 이거라는 거야. 그리고 하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이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할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로 바뀌는 거라서 아 x는 하트에서 극소를 갖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이해했지? 이렇게. 그럼 이제 비단 얘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되겠네. 이렇게 다를 리가 없다는 거야. 다를 리가 없지. 오른쪽은 증가 상태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되고 하트 왼쪽에 갈 때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 하트 오른쪽에 a보다 큰 쪽에서 가. 똑같이 결정이 되겠지 얘가.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해도 마찬가지지. 여기만 바뀔 뿐.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고 하트 왼쪽에 가면 A보다 큰 쪽, 하트 오른쪽에 가면 A보다 작은 쪽이니까 A보다 큰 쪽, 작은 쪽에서 이것만 부호가 바뀌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들리는 거야. 된 거지? 그래서 겉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조사해야 되는 것은 이래서 그런 건가 봐. 이래서. 근데 속함수를 지금 너무 편한 걸로 뒀으니까 기분 나쁜 걸로 하자고. 둘 다. 이렇게. 미분 불가. 이번에는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기준으로 볼 거야. a, 여기는 b.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는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a를 기준으로 볼 거야. 여기를 fx라 하고 여기를 gx라 하고. 오히려 지금 얘가 좀 좋은 게 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 모르겠다. gx가 있고 곱하기 g'x가 있어. 얘는 지금 여기에 속함수를 내가 증가 또는 감소를 놨기 때문에 여기에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왼쪽만 지금 왼쪽 오른쪽 다 확인을 했지. 여기도 이제 그런 컨셉인데 얘는 A 왼쪽에 가건 A 오른쪽에 가건 함수값은 어쨌든 B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 이렇게 속함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는 A 쪽으로 다가가는 상태가 되면 속함수의 치역이 정역되는 거라서 얘는 항상 이래. 비우극한이야 얘가. 비우극한이고 이제 얘는 x가 a 왼쪽에 가게 되면 여기는 감소 상태니까 그 감소잖아. 마이너스가 되고 도함수가 a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증가 상태니까 양수가 돼서 이쪽은 a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고정이야. 이렇게 여기만 쳐다보면 되지. f라는 함수가 있는데 b라는 놈을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만 계속 쳐다보면 되나 봐. 그때 도함수만 보면 되나 봐. 그럼 3개 정도가 있겠네.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 b가 여기 있는 경우 뭐 그럴 수 있잖아. b가 이쪽에 되면 도함수를 볼 텐데 b 오른쪽에서 다가간대. 오른쪽에 다가갈 때 위를 쳐다보면 되지? 증가 상태네. 플러스가 돼서 첫 번째는 그렇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쯤 박자. b가 여기 있어. 두 번째가 여기 있네. 그러면 b 오른쪽으로 지금 볼 거야. b 오른쪽으로 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위에를 쳐다봐. 근데 감소 상태잖아. 음수겠네. 이럴 때는 음수. 그 다음에 아까 그 합집합이라고 했던 겹치는 부분, 여기가 세 번째. b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b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갈 거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가는 거니까 쳐다봐. 감소지? 감소여서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오거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라서 얘는 이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극소고, 그러니까 x는 a에서 이 합성함수가 그렇다는 얘기지.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거니까 극대가 되고 얘 또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거니까 극대가 돼서 그러하다는 거야. 된 거 같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야.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런 게 말이 되지. 그 fx가 이런 거 fx. 그 다음에 f의 fx를 그려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외웠잖아. 에이 선생님 내가 1학년 때 수학을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합성한 거잖아. 이제 해석해보면 된다. 이 합성함수의 극값은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그 다음에 겉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의 무슨 집합이라고? 합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속함수, 여기를 뭐라고 할까? 0, 1, 2라고 할까? 이렇게? 몰라. 여기 알파 베타 해 그냥. 이렇게 하자고.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는 이제 1이잖아. x는 1에서 분명히 극값을 가질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겉함수가 극값을 x는 1에서 갔잖아. 그러니까 속함수 fx가 1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일 거 아니냐? 이렇게 1을 만족하는 x가 여기 알파가 하나 있고 어디 갔어? 베타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거라는 거지. 세 개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무슨 집합이라고? 합집합. 그러니까 1하고 알파하고 베타에서 극값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실제로 보면 1에서 극값 같고 알파에서 극값 같고 베타에서 극값을 같잖아. 다만 극값을 구하는 게 몇 개인지는 그냥 합집합으로 하면 되는데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이거 만들어 놓고 부호 판단하면 되고 그거는 과제로 네가 해보고. 됐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네가 그려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아마 n축 막을 거야. 나는 얘기조차 안 하는 그 n축 있잖아. 그 막을 거기 때문에 n축으로 잘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이거 데리고 와서 하는 거야. 극값 조사하고 극대극소 조사를 해서 연결시켜서 가는 거라고. 이해했지? 됐어. 이제 메모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2월) 달부터 심화반이랑 실전반을 합반할 거예요. 심화반 애들이 이쪽 실전반 시간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유는 우리 모두 힘든 거 같이 하자. 적분과 더함수의 활용 이쪽을 같이 하자. 이런 컨셉이니까. 기본반 아이들은 조금 내공을 쌓은 다음에 오는 걸로 하고. 나 모르겠어. 평가 뭐 낼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고. 걸려 들어간 학원 강사랑 교사 있는 거 들었어? 모의고사 보기 전에 시험지 유출하고? 들었어? 비일비재.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는데 그 걸린 사람들은 최근 일이라서 오전에 시험을 봤을 때 그 오전 그날 시험지를 보내준 걸 거야 아마. 전날 전전날에 입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모를 보더라도 재수종합반에서는 그 안에서 시험을 본다고. 수능은 고등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는데 육모 고모는 재종반 안에서 시험을 봐요. 그럼 감독하러 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국어 시간에 감독을 하지. 국어 시험을 내가 볼 거 아니냐. 이 스캔하는 거 금방 하는데 스캔해서 단톡방에 뿌리는 거지. 그러면 단톡방에 받은 사람은 1교시 애들이 시험 보는 순간에 그거 시험지를 받잖아. 시험지를 받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수업 준비를 하는 거지. 왜? 해설 강의를 빨리 올리려고. 뭔가 그거잖아. 역시 우리 선생님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푸는 정도의 실력인가 봐. 아니야. 1교시 시험 봤을 때 그거 이미 그때 입수해서 그때부터 시험지 EBS 뜨기 전까지 계속 연구한 거야. 계속 연구해서 해설 강의하는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야. 1층에 가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시험지가 다 쌓여 있을 거 아니냐. 스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유튜브에 시험지 오픈된 지 몇 분 안 됐는데 막 해설 강의 뜨는 거 있다? 그건 걔가 잘나서가 아니야. 미리 입수해서 그걸 하고 있구나. 이게 불법이야. 우리 감독관이 계셔. 감독관이 계시는데 그 감독관 없을 때 막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런 분을 봤어. 시험지를 직접 그 자리에서 딱 들고 민구야 카메라 온 시작할게 하고 푸는 사람을 봤어. 박승동 선생님. 찐이야 그분은. 근데 고등학교 때 은사이시기도 해. 경시대회 나갔을 때 이제 서울과학고 선생님이셨거든 그분이. 거기서 이제 한국 대표 선발전 막 이런 거 나갈 때 은근 나도 수학을 조금 했어. 경시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표로 이제 가서 하는데 어떤 이렇게 후줄근하게 생긴 아저씨가 안경을 쓰신 분이 이렇게 달심처럼 생기신 분이 안녕 얘들아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안녕 얘들아까지는 서울과학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과학고 선생님인가 보지 뭐 그래봐야 뭐 이랬는데 여기 딱 서가지고 도형 설명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잖아. 과학고 애들은 진짜 좋겠다. 저런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EBS 수업을 같이 하셨어요. EBS에서 그 수업을 하시고 이제 메가스터디에 영입을 돼서 서초메가를 줬어. 손준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서초메가 원장님이 되시고 그때 내가 메가 있었을 때 이제 그분
뭐랄까 이거는 끄고 얘기겠다. 보이면 안 돼. 저기 카메라 있잖아. 됐다. 하나만 더 하고 땡치자. 수석 졸업하셨어. 서울대 수교과. 수학과? 수학과. 수석 졸업하셨어.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서울대에서 수학과에 내려오는 전설의 천재 중에 영타셔. 그분 대단하신 분이야. 한번 검색해봐. 유튜브에 박승동 이렇게 쳐봐. 요즘도 수업하셔. 대단하셔. 그분은 기술이 없어. 그냥 딱 교과 개념으로만 풀어. 교과서 맨날 보시고. 대단하신 분. 하여튼 갈게. 아이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할까? 아니 크거나 같다 해.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x1, x2가 있대. f의 x1, g의 x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 하지. 위에 있는 표현은 fx 빼기 gx 이 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야, 세 개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하고 hx의 최소값이 있으면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하면 되고 특정한 범위가 나와 있는 채로 얘를 물었으면 최소값이 없다면 초기값 조사하고 증감판정에서 계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뭐 이런 거 fx가 있고 그 다음에 gx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fx가 있고 이렇게 gx가 있고 저 첫 번째 거는 얘만 되는 거야? 얘만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거야. x를 모든 실수 x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x를 이렇게 갈 거잖아. 이렇게 x를 보내서 fx가 gx보다 대충 뭐 크거나 같다 보이면 되니까 이것도 이미 x가 막 왔을 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이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표현이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뭐 하지? x제곱이 ax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거를 보여라.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 x제곱 빼기 a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스타일일 거라고. 근데 얘는 실수 전범에 최소값이 있는 거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되고 귀찮으면 판별식을 해도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맞지? 최소값이 있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얘는 위에 게 안 될 수 있지. 위에 게 안 될 수 있어. 여기가 뭐 이러면 돼.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이쯤을 x2라고 박아. 이렇게 저 위에 뭔가 부딪힐 거야. fx1은 여기 있고 gx2는 여기 있는 거니까 거꾸로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그럼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런 스타일인 거지. 얘는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요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예를 들어보면 약간 좀 상황이 다르지만 x1, x2가 실수 전체에서 속해 있대. f의 x1, g의 x2 요거를 해보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fx는 너고 gx는 너고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는 뭘 구해라. 그러면 어쨌든 x제곱이 ax 더하기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스타일일 거라고. 그럼 이런 조건을 던졌으면 얘의 최소값이 너의 최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랬을 거 아니냐. 그러면 조건은 뭐야? a는 0 and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돼. 여기까지 도함수의 활용 개요 잠깐 설명했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놀자고. 조금 쉬세요. 2시간이니까 한 세트를 할 수 있겠지.
왜? 야, 너